비카라 가디건에 대한 숙제를 좀 하려고 첫 번째 숙제가 대체실 없나요? 또 두 번째 숙제는 이 카라 부분에 대한 문의가 카라 러플실 꼭 뭐예요? 써야 되나요? 러플을 다 떴는데 얘가 막 뒤집어지고 S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잘 하면서 비카라 가디건을 잘 완성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카라 가디건에 대한 숙제를 좀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비카라 가디건이 제가 처음으로 만든 도안이에요. 이게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비카라 가디건을 뜨셨고 그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피드백들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또는 뭔가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약간 숙제처럼 느껴져서 이번에는 숙제를 하는 영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작업을 위해서 비카라 가디건을 새로 작업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숙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대체실 없나요? 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저에게 많이 문의 주시는데 제가 진짜 명쾌하게 드리지 못하는 답변 중 하나가 대체실 문의입니다. 떴던 원작실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실 뭘로 하면 좋나요? 대체실 할 게 없을까요? 대체실은 어떤 실을 추천하시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숙제처럼 늘 마음에 어떤 한 짐처럼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대체실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드려야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 그러면 내가 약간 이 질문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번 도서 작업을 하면서 대체실을 찾아 헤맸고, 그러다가 게이지가 딱 맞는 실을 발견하게 돼서 최대한 비슷한 실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색깔도 비슷하고 약간 느낌도 비슷하게 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숙제는 카라 부분이었어요. 이 카라 부분에 대한 문의가 진짜 많은데요. 우선 카라는 제가 아주 고심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밤에 자면서도 막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었어요. 계속 어떤 모양들이 실패를 하다가 요 방법이 모양이 딱 예쁘게 잘 나와서 요 방법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도 실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영상 끝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이 카라 러플실에 대한 숙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러플실 꼭 뭐예요? 써야 되나요? 게이지가 어떤 실을 써야 되나요? 몸판이랑 똑같은 실 써도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몸판이랑 똑같은 실로 게이지에 맞게 제도도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거가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뒤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 하나가, 기존의 비카라 가디건은 사이즈가 2개밖에 없었어요.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많은 분들이 사이즈, S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엄청 많이 또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도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4가지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숙제를 좀 잘 하면서 비카라 가디건을 잘 완성할 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의 영상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기본 몸판을 다 뜨고 왔어요. 이게 사실 기본 몸판은 레글런 스타일이라서 라운드넥 가디건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넥 가디건을 참고하셔서 뜨시면 됩니다. 버튼밴드까지 뜨고 왔고, 목을 한번 떠보려고요. 도안이 있기 때문에 도안을 어느 정도 가늠해서 지금 코를 다 주워줬고요. 도안에서 제시하는 대로 한번 떠볼게요. 도안에는 이제 줍는 코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 생각 없네. 보통 우리가 그 넥밴드 코를 줄 때 겉면을 보고 줬잖아요.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겉면 보고 주었어요. 얘는 카라 뜰 때는 앞면 보고 주어야 되거든요. 우와 대박.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이상하다? 이러면서 뜨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 이게 정말 습관을 무시하지 못하나 봐요. 우리가 원래 넥밴드 뜰 때, 버튼밴드 뜰 때 뭐든지 코를 주울 때 겉면에서 줍잖아요.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카라 뜰 때는 거꾸로 앞면에서 주어야 합니다. 도안에 버젓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내 맘대로 또 떴다. 저도 맨날 드디어
비카라 가디건을 완성했습니다. 아직 단추랑 실정리를 안 해가지고 완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도 원래 여기다 다 붙여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라 할 수 없지만, 비카라 가디건 작업을 하면서 그 후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평점 낮은 순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몇 개의 안 좋은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후기가, 그러니까 너무 가슴둘레가 크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가슴 단면이 54cm 나와 있거든요, 도안에. 맞나? 하여튼 그 즈음이에요. 54cm면 우리가 보통 사이즈로 따지면 가슴둘레가 1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0 사이즈 티셔츠를 입는 것 같은 110이면 엄청 크죠? 그쵸? 그래서 분명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안에 S 사이즈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낙낙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버핏. 그래서 도안 설명에도 얘는 오버핏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가슴둘레를 꽤 크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구가 작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안 입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S 사이즈도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보다 가슴 단면을 더 줄여서 더 작은 사이즈도 작업을 했어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너적대기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도 이번에 추가되었다는 거,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S 사이즈를 추가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저는 역시나 M 사이즈로 작업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약간 좀 오버핏한 사이즈예요. 뭔가 저는 이거 딱 붙게 입는 것보다 약간 오버핏한 게 이쁜 것 같아서 저는 M 사이즈로 작업을 했고, 팔통도 꽤 넓은 편이고 가슴둘레도 꽤 넓은 편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M 사이즈는 그 가슴 단면을 꼭 확인하셔서 집에 내가 잘 입는 옷이랑 꼭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이즈를 4개 만들었어요. S 사이즈 추가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게 아마 X라지까지 갔을 것 같고, 그 중간에 M이랑 X라지, 그 라지 사이에 그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약간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약간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경된 도안 또는 이제 그 사이즈가 추가된 도안은 아마 이제 도서에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우리 아기가 요즘 엄마가 만들어준 옷 입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요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기가 안 입으려고 했거든요. 뭔가 약간 자기 주장이 생겨서 막 계속 딱 자기가 입는 옷만 계속 입으려고 하고, 그 편한 옷만 계속 입으려고 하고, 약간 그래서 엄마가 해준 옷 안 입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가 하지만 뭔가 갑자기 올 가을 들어서 이거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이게 엄마가 만든 거야? 계속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입겠다고 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뒀던 옷들이 올해도 막 이제 길이만 조금 짧을 뿐 품은 좀 맞아서 길이 수정을 해서 계속 입혀주고 있거든요. 이제 소매분리까지 한 상태고, 애기 거 진짜 금방 뜨네요. 오랜만에 애기 것도 뜨니까 아주 금방 떠서 지금 기분 좋게 소매분리하고 몸통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열심히 또 떠서 또 다음 과정 들고 올게요. 저는 오랜만에 카페에 와서 복덩이 비카라 가디건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벌써 몸판은 다 작업했고요. 소매 뜨고 있어요. 소매를 다 뜨고 나면 이제 카라 작업을 하면 완료됩니다. 진짜 아기 거 소매는 정말 너무 작네요. 그래서 저한테 최고 짧은 쇼팁을 이용해서 고무단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페에 와서 작업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브이넥 스웨터인데요. 모헤어가 섞여 있어서 정말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이너 하나 입고 스웨터 하나 입으면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브이넥 스웨터 도안이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손이 굉장히 자주 가는 스타일이에요. 가끔 뭔가 일상이 지칠 때 이렇게 예쁜 카페에 와서 음악 들으면서 뜨게 하시면 아마 기분 전환이 될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복덩이 비카라 가디건을 완성했어요. 이번에 이거 비카라 가디건 새로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숙제를 좀 여러 가지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지금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숙제였던 대체실 무늬,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하나 발견하게 돼서 지금 현재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 비카라 가디건이 이 코스와
이 단수 비율적으로 얘를 카라 비율을 만든 거라서 이 게이지가 맞지 않으면 카라의 형태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체실 코와 단수가 굉장히 잘 맞는 대체실을 발견해서 도안대로 작업을 했더니 이제 성인 버전, 아이 버전 모두 카라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버전도 제가 방금 완성을 했는데 굉장히 예쁘게 아직 실정리도 못하고 단추도 못 달았지만 카라 모양이 우선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대체실로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였던 거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해 주셨던 게 카라 부분이었어요. 카라 러플 꼭 모헤어를 써야 되냐, 어떤 실을 써야 되냐 뭐 이런 문의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 성인 버전에는 모헤어 2합을 사용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모락 모헤어를 2합 이용해서 작업했어요. 이 모헤어로 작업하면 굉장히 야들야들한 느낌이 들어서 이 카라 부분이 무겁지 않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얘 몸판이랑 똑같은 실로 카라 러프를 작업을 했어요. 모헤어가 아니라 얘는 똑같이 아이물 포로 작업을 했고요. 코수는 도안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러플 부분 완성됐고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문의 또 많이 주시는 게 러프를 다 떴는데 얘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예요. 막 이런 문의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데 스팀이나 세탁을 하시면 잘 자리 잡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팀이나 세탁을 하시면 잘 자리 잡습니다. 제가 여기 스팀하는 영상 넣어둘게요. 그리고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이 뒷판에 진행할 때 늘림 꼭 해야 되냐, 늘림 왜 이렇게 많으냐. 그 늘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요 카라 작업을 할 때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 카라를 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기존의 도서나 도안, 뭐 여러 가지 해외 도안 뭐 이런 것들에서 다 견본을 취합해 본 결과 카라를 뜨는 방법은 대충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카라들의 보통의 특징들은 보통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유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말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가 넓어지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카라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빅 카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도대체 뜨면 요렇게 다 좁아지는데 이거를 넓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경사뜨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넓게 만들어 갑니다. 부분 이 길이는 넓어지지 않고 여기만 넓어지는 거죠. 어깨 부분만. 그렇게 만든 게 이제 빅카라 가디건이고요. 카라를 뜰 때에는 이 앞에 늘림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러프를 뜰 때에는 따로 늘림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러프를 뜰 때 늘림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깨로 갈수록 더 넓어지잖아요. 근데 얘도 어깨로 갈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데 더 넓어지지 않고 이제 어깨 부분이 탁 조여지게 됩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더 넓어야 되죠. 어깨가 더 넓어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변경할 때 코늘림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늘림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더니 완전 쫄리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탁 조이면서 핏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늘림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다 수정해서 떴다 풀었다 하면서 만들어진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를 제가 늘림하라고 체크를 해뒀어요. 그런데 이 늘림은 왜 필요하냐면 카라가 이렇게 딱 각이 졌을 때 여기 부분이 꼭지점이거든요. 여기가 늘림을 안 해주면 이 꼭지점이 살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요것도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다 풀고 다시 떠서 여기 부분은 늘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렇게 카라를 만들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자산이에요. 제가 다 뜨고 풀고 내 맘에 드는 카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뜰 때 하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행해 주셔야지 예쁜 카라 모양 만드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빅카라 가디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대체실 문의나 여러 가지 문의들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숙제 잘 해결해서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 실정리해서 우리 복덩이한테 한번 입혀볼게요. 세 번째는 빅카라 가디건이에요. 빅카라 가디건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레시피인데요.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카라를 뜨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었어요. 기존의 비카라 가디건과 동일해 보이는데요. 사실 새로 작업한 가디건이에요. 기존 비카라 가디건에 실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대체 실을 문의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안내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게이지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느낌의 실과 게이지로 도안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기존 비카라 가디건의 목둘레가 좀 넓다는 의견이 많아서 목둘레 살짝 좁게 조절하였고요. 그리고 얘는 M 사이즈를 기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버핏한 형태예요. 그래서 S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도안 작업을 할 때 S 사이즈를 추가하여서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안에 코스 제시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도설 작업할 때에는 매 단계마다 모두 현재 편물의 코스를 추가해서 기입해 두었습니다. 아마 훨씬 완성도 높은 도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복덩이는 제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입혀서 몰래 도찰 좀 해봤어요. 복덩이가 입었을 때 적당한 사이즈였고요. 카라 모양도 아주 귀엽게 완성되었습니다. 성인 버전에는 스몰 카라, 빅 카라 두 가지 카라 버전이 있는데 아이 버전에는 딱 한 가지 버전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입히고 싶어서 살짝 크게 떴거든요. 그래서 품이 좀 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귀엽게 잘 맞았습니다. 비카라 가디건 아이 버전은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소중한 아이를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기도 참 좋은 레시피입니다. 저처럼 제 아기와 제가 커플룩으로 입기에도 아주 좋은 레시피랍니다. 여러분들 비카라 가디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